다시 110번 문장부터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말을 하다가 something in error, 뭔가 잘못 말하는 경우들이 있잖아. 그걸 이제 내가 깨달았어. 그렇게 되면 그걸 다시 좀 바꿔서 말을 하려고, 다시 고치려고 we pause to go back to correct it. 그걸 이제 다시 고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잠깐 멈추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 우리가 뭔가 손짓으로 뭔가 하는 것을 멈추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을 멈추기 전에 손으로 뭔가 하던 걸 먼저 멈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We stop gesturing a couple of 100 milliseconds before we stop speaking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걸 멈추기 전에 진짜 0.001초 정도 더 빨리 이제 손짓으로 뭔가를 하던 것을 멈춘대.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정리했어요? 손짓보다 말보다 손짓이 더 먼저구나.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말이 그 다음이구나, 순서가.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저번에 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 111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 또 나오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our hands, 우리의 손이 안 돼. What we are going to say,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Before our conscious minds do라고 했어. 여기서 do는 무슨 뜻이야? 여기서 do는 무슨 뜻이야? do? 알다. 그치? 앞에서 지금 know what we are going to say 였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지에 대해서 이 의식적인 마음이 알기 전에 뭐가 먼저 알아? 우리의 손이 먼저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야? 손짓이 말을 앞선다라는 거. 손짓은 말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한테 전달하고자 이런 말을 썼던 걸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이제 112번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gesture can mentally prime a word. 그래서 이 gesture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어떻게 해요? 준비시키죠?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gesture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해진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준비시키니까. 그러니까 여기 112번에서도 뭐가 더 앞서? gesture이 말보다 더 앞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말하기 전에 우리 어떤 말을 하게 될 것인지에서 준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손짓이었다. 이런 얘기였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3번 문장을 봐볼게. When people are prevented from gesturing,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내용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손짓 언어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데 이거를 are prevented from 못하게 막으면, 손짓을 못하게 막으면 그럼 어떻게 돼? They talk less fluently. 말하는 걸 잘할 수 있을까? 못해. 그죠? 그래서 덜 유창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덜 말을 잘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또 뒤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Their speech becomes halting. 한다는 게 무슨 얘기야? 얘네들이 말을 하다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자꾸? 말하다가 자꾸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halting 한다는 게? 멈춘다는 얘기야. 멈춰. 하다가 자꾸 멈춰. 그 이유가 뭐야? Their hands are no longer able to supply them with the next word and the next. 그래서 자기가 말할 내용이 손이 자꾸 그러니까 준비를 시키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손이 더 이상 못 하잖아. 왜? 손을 지금 못 쓰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들의 손 자체가 더 이상 다음 단어 또 그 다음 단어를 제공해 줄 수가 없는 거야. 준비를 못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말하다가 어떻게 돼요? 멈춘다는 이야기가 되잖아. 괜찮아요? 네, 그래서 113번에 대한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짓을 못 사용하게 막으면 말도 잘 못하게 된다는 얘기야. 114번 한번 봐봐. Not being able to gesture. 그럼 이거는 손짓 언어를 할 수 있게끔 됐다는 얘기야? 못하겠다는 얘기야? Not being able to니까 할 수 있어? 손짓 언어를 할 수 있는 거야? 못하는 거잖아. Not being able to니까. 못하게 하게 되면 그럼 좋겠어? 좋겠어? 주영아 좋겠어? 그럴 리는 없어. 그래서 여기 지금 너네가 내가 그때 물어봤던 게 이거였죠.
deliterious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꼭 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단어를 너네가 모른다고 해도 위에 문맥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어휘인 거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해로운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혹시 모르신다면 아직도 모르셨다면 카드 반드시 작성하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뒤에 땡땡하고 지금 컬론이 나왔는데 컬론 다음에는 앞에 나왔던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deleterious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았다면 그러면 뒤에 나왔던 컬론 내용은 안 읽으셔도 돼요. 왜냐면 해로운 어떤 영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글을 이제 지금 문제를 푸는 입장이 아니라 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무슨 뜻인지 알고자 지금 공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without 이하 부분 읽을 거야. 됐죠? 자, with a gesture to help our mental processes alone 이라는 게 현아가 무슨 뜻이야? 손짓은 원래 뭐 어떤 역할을 해? Help our mental processes alone 어떤 역할을 하지? 우리의 정신적 과정을 뭐해? help 어떤 역할을 해?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얘들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못하게 있어. 자, 그래서 저는 사실 gesture이라고 하는 부분을 전 노란색으로 처리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게 원래 역할에다가 보라색을 쳐볼 거예요. 그러니까 help 이하 부분에서 저는 보라색을 처리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without이라고 했으니까 못하게 하면의 의미죠. 그죠? 정신적인 과정을 얼른 쭉 도와줄 수 있는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gesture인데 이거를 without 없으면 이런 어떤 손짓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으면 하지를 못하면 remember less useful information 덜 유용한 정보를 기억한대. 그럼 뭐야? 중요한 걸 기억을 잘 못한다는 얘기가 돼요. 부정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 파란색. 자, 우리가 또 뭐야? 문제 해결을 잘 못하게 된대. 그죠? 그리고 또 뭐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설명하는 걸 잘 못하게 된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돼요? 손짓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나의 정신적인 말하고자 할 때 그 준비시키는 그 정신적인 모든 과정을 다 도와주는 역할도 해주고 중요한 정보를 기억하게끔도 해주고 그리고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능력도 더 출중해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좀 정리해서 설명해주는 것도 훨씬 더 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113번과 114번은 이 구체적인 진술에서 이 gesturing이 대체 어떤 말을 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지금 사실상 나온 거라 보시면 돼요. 그 반대를 가정해서 못하게 하면 이런 것들을 못하게 돼.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손짓 언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 그래서 지금 여기 옆에다가 잘 정리를 해왔는데 저는 그 반대로 한번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손짓의 역할을 여기다 써볼 거예요. 자, 어떤 역할이 있어? 첫 번째. 어떤 역할을 해? 얘들아 어떤 역할을 해? 일단 112번부터 얘기해줘야 되지 않을까? 할 말을 뭐해? 프라임 뭐해? 준비시키. 그죠? 할 말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을 더 유창하게 하도록 도움다. 그죠?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3번에 그리고 지금 supply them with the next word and the next라고 하는 건 결국 그 말을 준비시킨다는 얘기라서 그냥 요 정도만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3번은 어떤 역할에 또? 어떤 역할을 하지? 정신적 과정을 쭉 도와준다. 얼룩이니까 쭉 돕는 역할을 하고요. 또 다음 4번은 무슨 얘기 나와? 더 유용한 정보를 기억하도록 하지?
그죠? 그 다음에 5번은 solve problems less well인데 이거 반대로 생각해야 되니까 문제 해결 능력 상승시키죠. 훨씬 더 잘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뭐야? 나의 생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그죠?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손짓을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손짓을 못하게 만약에 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반대로 말이 준비가 안 되니까 말을 유창하게 못할 것이고 정신적인 과정을 쭉 도움을 못 받을 것이며 덜 유용한 정보만 기억하게 되고 문제 해결 능력도 안 좋아지고 내 생각을 잘 설명할 수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 반대로. 그죠? 자, 그래서 115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요지예요. 여기는 주제문이자 요지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결론이라고 볼게요. 결론, 요지. 왜냐면 앞에서 주제가 다 나온 상황이잖아. 사실상 이게 도입부라고 쓰셨지만요, 이게 사실상 주제죠. 그래서 서론부터 가볼게요. 서론이자 도입이자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 손짓 언어가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왔던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요지니까 여기서도 노란색과 보라색 처리할 수 있겠죠, 충분히. 자, 일단 115번에 주영아, 어디다가 노란색? 어디가 노란색? (115번) 문장에서 어디다가 노란색 쳐야 돼? 네, gesture. 그죠? gesture이라고 하는 부분이 노란색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봤는데 presents the leading edge of our thought 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여러분, leading edge가 뭐냐면 그 비행기 있잖아. 비행기 날개 있지. 비행기 날개 부분 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게 비행기가 이렇게 생기면 앞에 요 부분을 leading edge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얘가 사실상 이 날개 중에서도 앞쪽이잖아. 완전 이제 바람 완전 갈라버리는 역할을 하는. 맨 앞에 있는 날개 맨 앞에 있는 부분이란 말이야. 이게 leading edge라는 게. 그래서 얘는 앞에 제일 먼저 나아가는 무언가고, 만약에 leading edge가 기술과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 leading edge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면 기술이 leading edge다 그러면 첨단 기술 이런 것들 얘기해요. 첨단 기술. 그러니까 결국 leading edge라고 하는 건 결국 뭐야? 뭔가 앞에서 제일 먼저 무언가를 마주하는, 선도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손짓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야? The leading edge of our thought.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사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끌어 간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 다시 말하면 우리 사고의 선도적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자 했던 거지. 그래서 보라색으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충분히. 네. 그래서 말하기에서 손짓의 중요성, 맞아요. 손짓의 중요성을 말하고자 하는 거고, 손짓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덜 유창하게 말하게 되고 문제도 잘 풀지도 못하고 중요한 정보를 기억하지도 못하게 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더니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더라. 그런데 손짓 언어를 이제 하게끔 했더니 더 훨씬 더 잘 말하더라. 이런 지문이었어요. 그죠? 너무 잘 정리했네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지문을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다음 지문입니다. 116번 문장부터 또 살펴볼게. 자, despite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 근데 그 전에 이게 무슨 문제였어? 이게 어떤 유형이었니, 얘들아? 이게 어떤 유형의 문제야? 빈칸 추론이었어요. 34번이니까 빈칸 추론. 근데 어디가 비어져 있었어? 어디부터? 어디부터 어디까지? 아니, 내가 기억을 못해서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말을 해줘. 맨 마지막에 저기 being부터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네? shape부터? 네, shape도 이하 부분이 비어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빈칸이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으면 앞에서부터 읽기는 읽어줘야 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여기에 대한 어떤 힌트가 굉장히 명확해지거든요. 뒤로 가면 갈수록 명확하게 질 거예요. 근데 앞에서 문맥을 좀 잘 잡아줘야 뒤에까지 갔을 때 아 이게 이 얘기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16번부터 한번 살펴볼게. 자, despite the difference between the past and the future. 여러분, despite 일단 무슨 의미야? 현우가 얘기해보자. 무슨 뜻이야? despite? 유나야 무슨 뜻이야? 네, 이거 뒤에다 좀 남겨주세요. 현욱이 카드 써야 되니까. 자, despite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전치사로요. 전치사.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야. 그리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얘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항상 주절에 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양보의 전치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양보를 한다는 거는 despite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는 future이라는 부분까지가 주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얘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는, 양보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합니다. 그래서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가 여기 핵심 내용일 거 아니야. 그래서 it can be suggested 이하 부분이 훨씬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despite과 같은 표현이 이제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 여기 일단 건너뛰고 뒤에 거부터 읽는 거 한번 연습해 봐보세요. 이게 통할 수가 있거든. 그럼 우리 좀 더 빨리 읽을 수 있잖아, 글을. 자, 뒤에 봐봐. It can be suggested that 뒤에 거 이게 중요하죠. That our sense of the past 과거에 대한 우리의 어떤 느낌이 has always been influenced by our view of the future. 미래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의해서 항상 영향을 받아왔다. 이런 얘기죠. 이해됐어? 자, 그러니까 누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야? 누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야? 그리고 누가 영향을 받는 거야? 과거가 어때? 과거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쪽이야? 받는 쪽이야? 보고 말해, 보고. 뭐래요? 뭐래요? 아니,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영향을 받아왔대. 영향을 받아왔대잖아. 그러면 뭐가 영향력을 가진 거야? 미래. 영향력을 받는 쪽이 어느 쪽이야? 과거란 얘기예요. 자, 여기 정리할게요. 이거 지금 윤아 거 해왔는데 일단 여기 서론이죠. 일단 여기 주제인지 아직 알 수 없어요. 제가 아직 덜 읽었으니까. 우리의 과거에 대한 인식이 미래에 대한 관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음이니까 미래가 과거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 자, 우리가 앞에 건너뛰었잖아. 여기 앞에. 이거 정말 안 읽어도 됐는지 한번 확인해보자고. 자, 뭐라고 났어? Despite the difference between the past. 과거랑 미래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죠.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etween what has happened라고 했는데 이거 이제 질문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 과거라고 했는데 대체 왜 현재 완료가 나왔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다른 반에서. 지금 이 순간이 과거가 됐죠. 지금 과거 됐다. 그지? 과거다. 그지? 이제 과거가 됐지. 그러니까 현재라고 하는 이 시점보다 0.0001초만 지나도 이미 과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지금 has happened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거야. happened가 아니라 has happened라고 하는 과거 현재 완료를 썼던 이유는 지금 딱 끝난 이 시점들이 전부 다 과거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what has happened가 의미하는 바는 과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what is to come이라는 건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니까 미래지향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비토용법이라고 부르는 어떤 문법을 마주하면 뭔가 예정되고 계획이라던가
아니면 뭐 운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우리가 비투용법이라는 걸 활용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what is to come 이라고 하는 부분은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요거 색깔을 한번 칠해보자. 자, 이거는 우리가 극명하게 뭔가를 이제 좀 갈라야 돼서 제가 지금 과거이라고 하는 부분에다 노란색 쳐볼게요. 여기도 과거겠죠? 그죠? 과거가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냐면 미래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our sense of the past라는 것도 과거라고 치면 이건 항상 미래의 어떤 우리에 대한 관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가 여기 핵심 내용이고 얘가 주제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려운 지문이니까 혹시 이해 안 되면 내가 설명 더 해주려니까 말을 해줘. 그래서 이거 서론이자 도입이기도 하지만 이게 주제예요. 괜찮아요? 자, 117번 문장 봐봐. 여기서 갑자기 생뚱맞게 누가 나오냐면 혁명가들이 나와. 그래서 혁명가들은 뭐 하는 사람을 혁명가라고 부르지? 지금 현대에는 혁명가가 존재하지 않을까? 아니야, 존재해요. 우리가 혁명가라고 부르지 않을 뿐 존재해요. 혁명가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냥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 그대로 고수하면서 삽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혁명가야? 뭐 하는 사람이 혁명가니? 뭐 하는 사람이야? 바꾸는 사람. 그렇지. 현우가 잘했어. 바꾸는 사람이 혁명가잖아. 맞지? 바꾸는 사람이 혁명가야. 그래서 revolutionaries have always looked to the past. 과거를 바라본대죠. 그 이상하지? 엥? 혁명가는 미래를 위해서 뭔가 바꾸는 현재 뭔가를 바꾸자고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과거를 바라본대. 왜 바라보는지가 또 중요하겠지. 자, 왜 그러냐면 to frame the future caus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cause라고 하는 건 대의를 얘기해. 대의, 명분, 대의명분을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frame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원래 frame은 구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너네 frame이 명사로 무슨 뜻이야? 틀이나 어떤 액자 같은 걸 우리가 frame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치? 구성하다는 구성하다인데 frame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거기 안에 그 틀 안에다가 맞추다 이렇게 껴맞추다의 의미예요. 껴맞춰서 구성을 하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나는 내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혁명가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망해. 예를 들면 망할 것 같아.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럼 지금 바꿔야 되잖아. 안 망하려면. 그지? 자, 그러니까 혁명가가 뭐라고 주장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어보자. 혁명가라는 명칭을 굉장히 너무 지나칠 수도 있는데 혁명가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출산율이 문제잖아. 예를 들면. 그지? 지금 출산율이 뭐 엄청 줄었잖아요. 그죠? 내가 막판에 확인했을 때가 0.68? 막 이게 최저치가 그 정도까지 떨어졌었거든? 그러면은 결혼을 해서 애를 아예 안 낳는 경우가 더 많다니. 한 명도 안 낳는다는 얘기니까 0.68 막 이랬었단 말이지. 그죠? 자, 그러면 혁명가들, 지금의 혁명가들은 뭐라고 주장하겠어? 애를 낳읍시다. 결혼을 장려하고 아이를 낳는 거.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는 미래가 없으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겠지? 그러면 이 사람들의 대의는 뭐겠어? Future cause.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인구수를 늘려야 됩니다. 이게 얘네가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주장하고자 하는 바일 거 아니야. 근데 왜 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야? 과거? 우리 과거에 어땠어? 과거에도 0.68%였어? 출산율이? 아니야. 얘들아, 과거에는 있잖아. 2명만 낳고 잘 살자였잖아. 우리나라. 애를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2명만 잘 낳아가지고 잘 키우자.
이게 80년대였나? 막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낳지 말자.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잖아. 근데 그때는 뭐였어? 과거에 그런 인구에 대한 그러니까 미래 인구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별로 없었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 중국도 마찬가지잖아, 얘들아. 그냥 한 명만 낳아서 잘 키우잖아. 한 명 이상 낳으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바뀌어요. 중국도 바뀌었다고. 두 명은 낳아야 된다. 이렇게 바뀌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우리가 많이 키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 인구수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이 없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무언가를 갖다 쓰는 거야. 뭐를 위해서? 우리 계속 이렇게 살면 이렇게 상황이 이런 상황이 계속 되면 미래에 우리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무언가를 가지고 와서 미래 그 틀 안에다가 자기가 꿈꾸는 그런 틀 안에다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산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인 거잖아. 이 혁명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to frame their future caus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보라서 충분히 칠할 수 있겠다, 그치? 요래서 한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런 예시들이 지금 뒤에 nationalism이나 communism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언급을 좀 하고 있죠. nationalism은 민족주의야, 얘들아. 민족주의. 그 민족주의자들은 이제 그 혁명가들이 이제 민족주의자일 때 어떤 것들을 주장하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별로 잘 살지를 못해, 예를 들면.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굉장히 잘 태평성대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 예를 들면. 그럼 주장하는 거야.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우리 과거로 다시 돌아갑시다 라고 주장하는 게 혁명가들이 하는 말이란 얘기야. 그럼 뭐야? 더 잘 사는 미래를 위해서 과거에 정말 잘 살았던 그 시기에 무언가를 끄집어내가지고 frame 그 틀 안에다 껴맞춰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우리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생활 패턴들을 바꾸고 버려야 돼. 우리 더 잘 살기 위해서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살아야 돼 라고 주장하는 어떤 경우를 생각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럼 커뮤니즘은? 얘들아, 커뮤니즘은 뭘 주장하는 거야? 이들은 뭘 주장하지? 커뮤니즘? 커뮤니즘이 뭐야, 얘들아? 공산주의가 뭘 주장해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받고 모든 걸 다 공평하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공평한가요? 절대. 태어날 때부터 쥐고 태어나는 게 다 다르잖아. 그지? 세상은 절대 공평한 곳이 아니야. 너네도 알겠지만. 너네 똑같은 뭐 보평중 애들이잖아. 그지? 보평중 가봐. 다 타고 난 것들이 다 다르죠. 재능이 다 다르고요. 뭐 역량도 다 다르고요. 그렇잖아? 너네 다 이제까지 봐서 알잖아? 세상은 되게 불공평한 곳이야. 그지? 근데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무언가를 주장을 했죠. 근데 이렇게 주장했던 곳들을 생각해봐. 예를 들면 북한. 공평하게 사나요, 지금?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 근데 이들이 처음에 이것을 주장할 때는 되게 이상적이었어. 그래. 우리는 모두 다 평등한 인간이니까 평등히 나눠 갖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사실상 과거의 무언가를 끄집어내서 주장을 했었을 거야. 왜냐면 사람들은 새롭게 뭔가 배우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새로운 무언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3세기 때 그 그림들을 보면 얘들아, 그러니까 종교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보면 키들이 다 똑같아. 비율도 다 똑같아. 사람은 다 다르잖아. 근데 다 똑같아. 왜냐면 그 종교화다 보니까 하나님 아래에 우리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자 그 종교들을 보게 되면 다 머리 이만큼 이만큼 그러니까 완전 다 똑같아 그냥. 그렇게 생겨먹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이 다음에 그 르네상스 때는 막 몸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완전 똑같이 그리려는 어떤 시도가 시작이 됐었잖아요. 르네상스부터. 근데 그 전에는 완전히 그냥 똑같이 그렸어. 그 비율 자체를 완전 개무시하고. 그때 당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 커뮤니즘이라고 하는 걸. 과거에 우리 이렇게
자, 하늘 아래 우리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고 주장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받고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파미니즘이었을 거 아니니. 그죠? 그래서 과거의 무언가를 가지고 와서 미래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 지금부터 바뀌어야 되라고 주장하는 존재들이 바로 혁명가들이었단 얘기예요. 괜찮아? 그래서 혁명가들은 미래 대의를 위해서 과거를 바라본다는 얘기는 미래 대의를 구성하기 위해 과거를 끌어다 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영향을 받는 거야? 미래가 영향을 받는 거야? 과거가 영향을 받는 거야? 과거가 영향을 받는 거야. 왜? 과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 변할 수가 없어. 근데 그걸 갖다 쓰잖아 지금. 그러니까 과거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됐죠? 자, 118번 봐봐. The future has often been seen as variously recover about lost time. 여러분, 요거 굉장히 그런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이런 말 안 들어봤어? 잃어버린 5년, 잃어버린 10년. 정권이 바뀌고 나서 5년 동안 이제 뭐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정 당에 있는 당에 소속된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근데 그 사람이 잘했어. 그러면 이제 이런 영광스러운 어떤 상황을 5년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끌기 위해서 replication of what is established. 기존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복제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 이 사람이 잘 못했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분 그럼 잃어버린 3년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그죠? 이거를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 recovery of lost time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무언가를 우리 과거로 다시 돌아갑시다. 지금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그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너무 많으니까 과거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recovery of lost time이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방식 자체가 너무 좋았어. 이거 이렇게 살았더니 되게 잘 살고 있어. 그럼 우리 이대로만 삽시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replication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던 거야. 복제. 우리 지금 하던 대로만 잘 삽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자, 그러면 색깔을 칠하게 되면 lost time이라는 게 과거의 그것이고 그걸 다시 회복하자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what is established라고 하게 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구축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그냥 다시 삽시다. 이대로 삽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복제잖아요. 그럼 뒤는 어때? heroic age, long gone. 과거에 이미 사라졌던 그런 영웅시대. 그 영웅시대라고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거지. 당군신화 같은 거. 얘들아. 당군신화. 근데 우리가 당군신화를 왜 배워?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맹랑한 이야기잖아. 그리고 너네의 경우에는 이걸 왜 배우는지 그 의미를 의의를 알잖아. 이거 왜 배워요? 어떤 거 같이 배워? 당군신화 왜 배워? 네 글자. 무슨 인간? 홍익인간. 얘들아 이게 왜 안 나오지? 역사 배울 때 처음으로 배우는 게 홍익인간이잖아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 다 이롭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당군신화를 공부하는 거란 말이야. 이것도 봐봐. 당군신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미 없어진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우리가 뭐 사실은 아니라는 것도 이제는 아는 그런 이야기잖아. 근데 그 이야기에서 그 모델 홍익인간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와서 쓰는 거잖아. 그래서 너네가 지금 공부하는 거 우리나라 전체를 위한 거야.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이것 때문에 역사 교육을 할 때 홍익인간부터 가르치잖아요. 몰랐군요. 왜 홍익인간 배웠는지. 그랬군요. 네, 아무튼 그겁니다. 요거.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우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상 어느 시대부터 있었던 개념이야? 아테네 때 있었던 거잖아. 그리스. 시민들이 그때 시민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 얘들아 공부하세요. 역사 공부하세요. 그때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해서 뭔가 결정을 했단 말이야. 그게 민주주의의 모델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잖아. 그리스라고 하는 그 문명은 롱건이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모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대화, 시민들의 대화, 그러면서 서로 결정하는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뭐처럼 쓴 거야? 민주주의의 모델로 쓴 거지 뭐야. 좋아요. 자, 119번 가볼게. The writing of history is based on understanding and explaining future outcomes. 그럼 무슨 얘기야? 여기서 the writing of history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노란색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왜냐면 역사의 서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역사의 서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기초하냐면 이해나 설명에 기초해. explain인데 뭘 설명하냐면 future outcomes. 미래 결과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거나 설명하는 데 기초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야?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미래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색깔을 칠할 때는 이렇게 칠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미래에 대한 어떤 결과는 뒤에 뭐라고 나왔어? were not known to contemporaries. 여기서 얘기했던 contemporaries는 뭘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contemporaries가 뭐예요?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그죠? 동시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들한테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원래 얘들아 일반적인 혁명가가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현생 살기 바빠. 너네도 그렇지 않아? 너네도 지금 현생 살기 바쁘잖아. 클릭하기 바쁘잖아. 지금 여기 숙제하기 바쁘잖아. 학교 수행하기 바쁘다고. 학교 수업 듣기 바쁘다고. 그치? 그러니까 그 주위에서 혹은 조금 약간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들은 이게 관심도 없고 잘 몰라. 그러니까 혁명가들이 나서서 얘들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해야 돼.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게 혁명가들이 하는 일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아, 현생 살기 바쁘니까 이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구나. 그죠? 자, 그 역사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has the benefit of hindsight. 여러분, hindsight가 뭐야? hindsight가 뭐야? 통찰력, insight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빨리 카드 써. 아니 이것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노. 아, 너 카드 있니? 아, 이제 하나만 넘겨줘. 왜냐면 현욱이 있잖아. 자, 가빈이도 써야 된다 너. 이거 몰랐으면. insight라고 하는 거. insight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통찰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하는 사람들, 역사가들은 지난날에 대한 통찰력에 대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benefit이니까. 자, 그리고 과거라고 하는 것은 nothing more than 뭐뭐에 불과해. 뭐에 불과해? The accumulation, 누적에 불과해. 뭐에 누적? A future that are now our past. 지금은 우리의 과거가 된 미래의 축적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과거를 갖다 썼잖아. 그러니까 이게 미래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과거를 끌어다 썼기 때문에 그저 누적된 과거들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거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영향을 계속 그냥 받는 존재일 뿐이란 얘기야. 그러면 보라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라고 하는 것, 여기 the past, 과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미래의 축적에 불과해 라고 하는 부분. 여기다 보라색 처리할 수 있겠죠.
요렇게. 그죠? 자, 이제 다 왔어, 얘들아. 이거 내가 지문 되게 어려운 지문이라서 제가 지금 되게 세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120번 봐봐. 이제 요지야. 요지. 자, rather이 나왔지.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이런 뜻이야. 뭐뭐라기보다는. 보다는 이라는 말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올 리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사실 주 내용은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내용을 보시면 in reverse라는 표현을 썼어요. It can be seen in reverse. 이것은 보여질 수 있다. 정반대로. 그 반대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얘기만 봐서는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rather than을 읽으셔야 돼요. 자, 뭐뭐라기보다는 여기 팩트가 아니란 얘기야. See the hand of the past 하면 과거죠. 과거가 항상 are always shaping the future 이라고 했으니까 미래를 뭐 한다는 얘기야? 구성한다는 것라기보다는 이런 뜻이죠. 그럼 구성을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야. 잘했어. 안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긴 파란색이죠. 왜냐면 뭐뭐라기보다는 이잖아. 그러면 it이라는 거는 그 과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긴 노란색이겠죠. 이게 그 반대다라는 얘기는 뭐야? 이건 영향을 받는 거란 얘기지. 미래에 의해서 과거라는 건 항상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 나와? being shaped. 영향 받죠? 그죠? 형성되니까 영향 받는 거지? 그 뒤에 뭔 얘기 나와야 돼? 당연히 미래지, 얘들아. 그치? 미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줘야 되니까 당연히 being shaped by our orientation 이건 방향성이에요. of the future. 미래에 대한 방향성에 의해서 형성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여기 빈칸에는 미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가 나와주기만 하면 되니까 보라색이죠. 그러니까 얘들아 결론적으로 지금 되게 설명이 되게 어렵게 쓰인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는데 과거라고 하는 건 결국 미래 대의를 위해서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말은즉슨 과거는 항상 미래의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맨 마지막 120번이 의외로 지금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내용을 덜 파악하더라도 한 70% 정도만 알고선 풀었더라도 충분히 풀이가 가능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미래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다 정했고요. 미래라는 것은 시간을 회복한다거나 근데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지 이거는. 잃어버린 시간의 회복. 그래서 과거를 갖다 쓰는 거예요. 확립된 것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야? 지금까지 확립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과거의 축적이란 말이야. 확립이라는 건 과거에 했던 것들이 축적돼서 확립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결국 과거의 누적이죠. 누적의 복제라는 얘기는 복제는 이제 미래에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미래의 결과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에 기반을 둔다는 얘기는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야. 과거는 미래에 영향을 받은. 이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거고, 요 얘기는. 이해되죠? 괜찮죠? 그 다음에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축적에 불과하고 미래에 대한 방향성에 의해서 과거가 형성된다. 그지? 과거가 형성돼. 이 얘기를 지금 하고자 했던 거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가 돼? 과거는 미래에 대한 방향성에 영향을 받음. 이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거죠. 그죠?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주제를 쓰면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관점이 과거에 대한 이해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과거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어떤 대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해는 다 됐니? 이 지문이 되게 어려운 지문이라서 내가 지금 하나하나 설명하느라고 좀 걸렸는데 이해가 되셔야 돼요. 주연 괜찮아? 유나 괜찮아? 현욱이 확실해? 괜찮아? 오케이. 그럼 이거 여기까지